영상에서 배경음악이 차지하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BGM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콘텐츠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좌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콘텐츠 안에서도 배경음악에 따라 어떻게 분위기가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크리에이터라면 BGM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동시에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BGM을 바꿔 제 유튜브 강의 영상에 지금 들리는 것처럼 가볍고 발랄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보 전달 콘텐츠와 이런 BGM이 맞지 않는 이유는 제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분위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겁고 진중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인해 제 영상의 전체 분위기 또한 한순간에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영상에서 2026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채널이 폐쇄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다면 메시지 자체는 중요하고 진중하지만 배경음악은 시청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즐겁고 가벼운 시간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라며 정반대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채널은 신뢰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채널입니다. 여기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음악을 사용한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분위기에 안 맞는 배경음악을 쓰네. 유튜브 강의한다는 사람이 BGM도 하나 제대로 못 써. 전문성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며 제 권위와 신뢰도까지도 깎여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경음악은 그 자체로 영상 전체의 분위기부터 집중력, 크리에이터의 신뢰성까지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BGM 하나로 영상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런 유형의 부금은 우리가 흔히 웅장하다 라고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보통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뻗어나가는 소리는 시청자에게 본능적으로 승리, 성공, 정복과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실제로 청각을 통해 시청자를 약간의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심박수를 높이고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기부여 영상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스타일의 BGM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영상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 한국사 공부할 때 들어보셈, 진짜 레알 집중 잘됨, 일제강점기 파트 순식간에 다봄, 이 노래를 들으니 영어 지문 독해하는 게 전 인류에게 있어 반드시 알려야 할 중대한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등의 댓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음악이 분위기를 결정짓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유형의 BGM은 워낙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맞춰서 부분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정작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기승전결 중 끝부분에 사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거나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배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더욱 임팩트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소리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인 질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듣고 있는 8비트 음악, 흔히 칩튠이라고 불리는 이런 유형의 음악은 과거 1980년대 초창기 비디오 게임을 상징하는 특유의 전자음악입니다. 실제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은 픽셀 같은 이미지나 레고 블록 같은 각진 느낌, 까끌까끌한 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거에 창작된 음악인 만큼 소리는 단순하지만 대신 그만큼 해당 장르만이 가진 특징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전히 레트로한 감성을 연출할 때 이 사운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음악은 과거의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8비트 멜로디를 들으며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며 놀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긍정적 감정은 고스란히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에서 특정 시청자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면 그에 적합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의 영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BGM은 이전의 배경음악들보다 더 신비하고 광활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대부분 넓은 공간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리버브가 걸려 있습니다. 이는 좁은 방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나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 미스테리한 현상, 과학 정보와 같은 주제에 사용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컨대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줄 알았던 시간이 사실 다르게 흐른다는 상대성 이론, 생명체는 신이 창조했다는 믿음을 깨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한 진화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통용되었던 인류의 진리를 깨뜨려버린 양자역학과 같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듣고 있는 유형의 BGM을 통해 공간감을 추가하면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정보가 거대하고 심오한 정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지금 들리는 음악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느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 그 자체의 내용도 기억하지만 그 정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BGM으로 특정 느낌과 함께 전달된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를 전율케 했던 특별한 정보로 분류됩니다. 즉 배경음악만 잘 선정해도 내 콘텐츠의 차별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배경음악은 특별한 특징이 없고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위기의 콘텐츠와 만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이기에 이런 무난한 음악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BGM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음원 사용은 4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있는 오디오 보관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 음원들은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한 음원들이라 수익 창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고 싶은 음원을 다운로드 하신 뒤 영상을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 안에 음원을 함께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나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검색창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검색한 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저작권자가 정책을 바꿔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에피데믹 사운드나 아트리스트처럼 유료 음원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퀄리티 있는 음원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구독료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음악을 찾고 싶은데 제목을 모르겠다면 AHA 뮤직을 활용하면 됩니다. PC에 접속하셔서 AHA 뮤직을 다운로드 하시고 해당 음악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두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음악이 나올 때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어플에 접속하시고 이 버튼을 클릭한 뒤 음악을 누르면 알아서 기기가 소리를 인식하고 음원을 찾아줍니다. 배경음악이 바꾸는 분위기는 완전히 똑같은 영상에 아무런 대사도 나레이션도 효과음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감성 있는 드라이브 영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불길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또한 어두운 주제를 다룰 때 브금으로 분위기를 더더욱 묵직하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영상의 뒷배경도 어둡게 연출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제가 과장된 수익을 바탕으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유튜브 고액 강의파리의 실체에 대해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사기성 강의가 심각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딸깍해서 남들 연봉을 찍는다고 주장하거나 1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하루에 유튜브 영상 수백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아예 공장을 돌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오픈 채팅 카톡방,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두리 양식하듯 한 공간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수강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지속적으로 조작된 수익 인증을 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AI로 딸깍해서 1시간만 일해서 월 몇천을 번다는 주장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익화 포맷을 배워봤자 실력이 없는 초보들은 애초에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포맷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고 한들 이는 단기간으로 적용 가능할 뿐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유튜브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유튜브 강의는 특정 콘텐츠를 만드는 수익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크리에이터로서 수강생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AI 클릭 한 번으로 수십억을 버는 마법 같은 방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수천, 수만 명이 그대로 따라한다면 구조적으로 절대 모두가 그 돈을 벌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유튜브 강의를 판매하기 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니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소 어두운 얘기를 할 때에는 현재 듣고 있는 배경음악 등을 사용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있는 유형의 배경음은 영상의 여운을 극대화해줍니다. 분위기를 바꿔 이번엔 제가 전자책 구매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찍는다고 해봅시다. 저는 2017년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틱톡에 이어서 유튜브까지 약 3100일간 크리에이터로 살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제 남동생 및 반려견과 함께 소소한 일상 유머 영상을 제작했고 부모님과 웃긴 상황극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활동 경험이 많았던 것이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혹시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책이 출간된 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과분한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저 또한 안심이 되어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리뷰 이벤트를 작성하는 문화를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소비자는 해당 리뷰를 보고 물건을 구매할지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인위적으로 작성된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매자분들께 그 어떠한 후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메일이나 카톡 및 댓글로 수많은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강의보다 더 내용이 좋다, 깜짝 놀랄만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극강의 가성비이다, 정말 감사하다 등등의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진심으로 보내주신 후기이기에 제게는 억지로 꾸며낸 수천 개의 리뷰보다 훨씬 더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현재 유튜브 강의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치를 믿고 선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이지훈이었습니다.